다양한 상품군을 훑어보면서 그 안에서 돈 버는 트렌드 꼽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로 이야기를 다뤄보게 될지 궁금하네요. 고든자산관리 이호령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의 주제는요. 아무래도 미중 무역 분쟁 이슈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소위 어제 이른 새벽 대바람부터 흔히 하는 얘기, 소위 하는 얘기로 미국이 글로벌 증시에게 똥을 줬잖아요. 큰 이슈를 전하면서 무역 분쟁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졌고 어제 아시아 증시 출렁임이 상당했습니다. 네, 물론 오늘 장은 좀 나아지고 있지만 맞습니다. 우리 증시에서 이 무역 분쟁 이슈는 최근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무역 분쟁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 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예, 제가 오늘 소개드릴 전문가 학자분들은 세 분입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강력하게 트럼프 정부의 무역 전쟁을 비판했던 네. 폴 크루그먼부터 먼저 말씀드릴 텐데요. 네. 어제 트윗 내용을 보면 또 상당히 강력한 얘기를 했는데요. 내가 말했듯이 트럼프는 협상하지 않을 거다. 붕괴되는 것을 바랄 거다. 이런 식으로 썼거든요. 네. 이게 나토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썼지만 이 부분은 무역 전쟁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좀 강력하게 비판을 했는데 그때 한 얘기가 뭐냐면 트럼프 미 행정부는 결국 분노하고 발작만 하는 그런 정부고 거기에는 어른이 없다. 그래서 무역 정책을 이성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정부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결국은 무역 전쟁이 굉장히 가속화될 거고 발발할 가능성이 크게 높다. 최고적으로 높다 이런 얘기했는데 결국 그 며칠 후엔 어제 굉장히 강했었죠. 네. 2천억 달러를 부과하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폴 크루그먼의 말에 굉장히 신뢰를 많이 보는데요. 결국은 결론을 얘기한 건 뭐냐면 무역 전쟁에서 결국은 승자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 부과와 관련된 부분은 미국도 상당히 큰 피해를 볼 것이며 이 부분들이 결국은 이걸 안보 논리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비판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말씀드릴 분은 누구냐면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경제학과 교수 데닉 로드릭인데요. 네. 이분이 한 얘기를 보면요. 국가들이 서로 보복 강도를 높이고 관세 장벽을 높게 쌓을수록 결국 다 자기네들끼리 자해하는 꼴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면도날 들고 자기 목 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크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주장하는 즉 트럼프의 억지를 받아서 보복 공격을 해버리면 EU나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트럼프에게 명분을 주고 그리고 이런 그러니까 무역 전쟁에 대한 표면적 타당성을 더해줄 뿐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고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저는 제일 많이 와닿았는데 전 세계 무역 전쟁이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지금 여전히 트럼프는 어리석을 거고 여기다가 EU하고 중국이 오판하면서 과잉 대응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을 좀 한몫할 것이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좀 와닿았고요. 이 부분이 결국은 해법을 제시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요. 프렌즈 오브 유럽이라고 어떻게 보면 유럽의 싱크탱크죠. 여기에 가일스 메립이라고 설립자입니다. 네. 이분이 한 얘기는 뭐냐면 EU의 관세 보복이 시간 낭비이자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임을 돕는 꼴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요. 차라리 트럼프가 계속하게 놔두고 대응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이 부분은 미국에 있는 국민들만 힘들어지니까 그 이후에 그러니까 11월 중간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오히려 연임은 하지 못할 것이니 결국은 트럼프가 물러나는 이런 모습을 보일 거다. 그때 미중 무역 전쟁은 해결되는 모습들이 보일 거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통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오히려 악플보다 무플이 더 무섭죠. 그렇죠. 무대응 상태로 가라는 게 이 세 명의 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어제 이 시간에 나왔었던 이준우 소장께서도 그랬죠. 사실 덜 아픈 쪽이 그냥 참고 버틴다라는 거였지 누가 승자가 있다라는 느낌은 아니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싸움인가 싶다라는 의견들이 참 많았는데요.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 좀 비판적인 목소리들을 들어봤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글로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려감이 좀 상당히 많은데요. 세계 GDP를 3% 이상 하락시킬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경기가 다운되면 당연히 원유 수급에 대한 우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일까요? 밤사이 또 국제유가가 크게 출렁였습니다. 원유 가격
앞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최근 좀 많이 올라오긴 했었습니다만 맞습니다. 그래도 하락폭이 좀 가팔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원인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결국은 산유국 측면에서 좀 받을 건데 리비아가 지금 현재 내전이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공급량을 좀 늘리겠다라는 전망들이 나왔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오펙이 내년에 수요가 그러니까 수요 전망을 약간 축소하면서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면서 결국 공급 과잉 상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산유국들에 대한 리스크고요. 또 한 가지는 미중 무역 전쟁 수요 측면에서의 어떤 전망인데요. 저는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어제 급락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의 원유 수요가 결국은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GDP가 상당히 많이 하락하면서 네. 원유 수요가 좀 축소되기 때문에 수입을 줄일 것이다 라는 부분하고요. 지금 당장 또 인도가 나서서 지금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인도도 중국만큼의 수입량으로 세계 거의 1, 2위를 다투는 그런 나라인데 인도는 유가 부담 때문에 수입을 못하겠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상당히 큰 문제로 어제 유가 하락에 지금 영향을 끼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앞에 말씀드린 그 세 명의 전문가가 말한 대응을 EU와 중국이 해준다면 결국 무역 전쟁은 완화될 것이고 그리고 그 이전에 증시와 원유 가격은 선반영됐다는 심리로 오히려 상승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만들어질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하반기 지금 달러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약해질 것이라는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 원자재 가격, 지금 뭐 비금속, 금속 할 것 없이 원자재 가격이 다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라는 모습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지금 현재 가격도 매력적이다. 또 한 가지는 어제 어떤 트레이드 관점에서 봤을 때 원유의 투기적 거래가 상당히 롱 포지션에서 많았는데 이 부분이 대거 청산되면서 매도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다시 매수 상태의 어떤 반응들이 많이 나오지 않겠나 그런 모습도 단기적으로 좀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네, 단기적인 전망을 해주셨고요. 저는 말씀해 주신 김에 외환시장 어떻게 보시는지가 궁금해요. 달러 강세 움직임도 만만치 않아요. 뭐 오늘은 달러 강세라는 느낌보다 원화 약세 느낌이 조금 더 강하지만 그 영향으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이 오늘도 크게 뜁니다. 1120원 중반까지 뛰어넘은 상황이거든요. 달러 쪽은 흐름은 어떻게 될 거라 보시는지. 일단은 제가 요즘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뭐냐면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거든요. 네. 지금 벌써 26pp까지 10년물과 2년물의 장단기 스프레드가 26pp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그로스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12개월 이내에 1회에서 2회밖에 그 연준이 금리 인상 못할 거라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연준은 지금 올해 하반기에 2회 하고 내년에 3번 한다는데 그럼 연준이 계속 금리를 계획대로 올리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달러를 눌러줘야 됩니다. 네, 달러를 눌러주면 금리 인상을 이어갈 수 있지만 달러가 계속 여전히 강하게 특히 달러 인덱스가 지금 95 찍고 다시 내려오는데 95 이후로 계속 넘어가기 시작한다면 오히려 금리 인상은 말 그대로 빌고르스가 말한 대로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못합니다. 만약에 네. 세 번 올해 2번, 내년에 3번 한다면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는 빌고르스의 경고가 맞아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를 눌러놓고 금리 인상을 해서 그 완충 장치를 해야 된다면 하반기에는 달러가 약세가 될 것이고 그게 그 신흥국 통화 대비 달러 약세냐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왜 그러냐면 달러 인덱스가 메이저 6개국 통화 대비해서 달러가 약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엔화하고 유로화, 뭐 파운드 쪽은 강해지면서 달러가 약세가 될 것이다. 하지만 신흥국은 거기에 편승해서 지난 예전처럼 다시 올라가는 원화 강세가 될 것이냐 그 부분은 앞으로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뭘 사라고? 라는 질문이라면 어떤 답을 하시겠어요? 예, 일단은요. 4월 중순부터 WTI하고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를 보면 달러 인덱스가 강해짐에도 불구하고 산유국 오펙 플러스의 그 어떤 이슈 때문에 강해지는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네. 결국 이런 부분들은 달러가 강세임에도 유가가 강해졌으니 결국 앞으로 달러가 하반기에 정말 약세가 된다면 상당히 강해지겠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제가 지난번에도 이 방송에서 나와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렸던 쪽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ETF 중에요. 네. 삼성 레버리지 ETF가 있습니다. 네. 원유
그 레버리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왜 지금 투자해야 되냐면 26,000원, 27,000원까지 갔던 게 지금 24,0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어제만 한 7% 빠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대 낙폭에 의한 다시 반등도 단기적으로 가능할 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달러가 약세가 된다면 원유에 대한 어떤 단기 전망 차원에서 봤을 때도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저 수익률이 올라갈 것이다. 결국 저 갭 하락했던 그 부분은 메꾸지 않을까. 네. 예,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좀 투자할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 레버리지 WTI 원유 선물 ETN에 투자를 해보자라고 상품까지 언급해 주셨네요. 저희 한번 흐름 놓고 보겠습니다. 끝으로 이 돈 버는 트렌드 오늘 한 줄 전략을 나눠주신다면요? 예, 이게 뭐 일단 노자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망하게 하려면 반드시 흥하게 하라. 흥하게 하라. 예,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미중 무역 전쟁에서 승리하게끔 도취하게끔 해줘야 됩니다. 차라리. 그러면 무역 전쟁이 사라지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망하게 하려면 우쭈쭈 신공부터 뭐 이런 우쭈쭈 얘기를. 신공부터. 예. 네, 재치 있게 상황을 비유해 주셨어요. 저희 기억하면서 앞으로의 이 변화들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든자산관리 이호룡 대표와 함께 오늘 이 시각 꾸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참 많은 전략과 많은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더욱더 풍부한 내용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탐나는 주식 2PM이었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